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를 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200D 포매틱입니다. GLA는 메르세데스 SUV 라인업의 막내인데, 기존에는 지금은 이름을 GLC로 바꾼 GLK가 막내였죠. 그러다 2014년에 GLA가 엔트리 모델로 추가가 됐습니다. GLA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소형차 라인업을 늘리는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AB 클래스만 갖고는 볼륨 확대 한계가 있으니까 새롭게 GLA, 그러니까 CLA와 GLA 같은 소형차를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GLA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SUV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차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내에는 200D와 45AMG 두 가지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실루엣이 약간 좀 묘해요. 왜냐하면 SUV는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는 GLA보다 약간 높잖아요. 근데 GLA는 뭔가 좀 납작합니다. 참고로 이 차의 전고가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m면은 뭐 통상적인 세단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면은 뭐 소나타, 말리부 정도와 비교를 해도 한 20mm, 30mm 정도밖에 안 높아요. 그리고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키가 큰 차도 있죠. 그러니까 이 GLA는 구형 BMW X1처럼 좀 납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SUV와는 좀 다른 실루엣을 갖고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은 꼭 지붕을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와이드하고 스포티한 실루엣이 나옵니다. 특히 좀 더 안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외관을 좀 높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전면의 스타일링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작은 차들이 그렇듯이 헤드램프와 이 그릴 이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강조가 된 편이죠. 제가 벤츠 시승할 때는 농담식으로 앞에 달린 그렇죠, 벤츠 엠블렘이 상품성의 반이다 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만큼 이 벤츠의 저 색꼭지별 엠블렘이 갖고 있는 브랜드 밸류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차가 좀 아직 많이 안 팔리기도 했지만, 이 작은 SUV 벤츠가 꽤 매력적인 차종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쳐다봅니다. 뒷모습도 보시면 되게 낮게 내려와 있죠. 사실 뭐 SUV나 통상적인 SUV나 해치백이나 외건이나 사실 뒷모습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키가 좀 높냐 낮냐의 차이인데, 이 GLA 같은 경우에 뒷모습이 진짜 외건을 살짝 높인 정도, 그 정도의 실루엣입니다. 참고로 이 최근 작년에 벤츠의 네이밍 전략이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GLA의 이니셜 G는 벤츠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SUV를 상징을 하고요. A는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의 경우 A 클래스가 가장 작잖아요, 벤츠에서. 그러니까 GLA니까 벤츠 SUV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네이밍 전략이 되기도 전에 사실 GLA가 먼저 나왔고요. 그거에 좀 어떻게 보면 맞췄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디젤의 이 표기포도 좀 바뀌었죠. 기존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벤츠의 디젤은 CDI로 불렸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줄여서 BMW처럼 200D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콘티 스포트 콘택트 SSR입니다. 사이즈는 235에 50R 18이고요. 이 차의 엔진, 그러니까 정확히는 좀 출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좀 크지 않나 싶어요. 이 차는 2.2L 디젤인데 136마력 버전이거든요. 트레드웨어는 420입니다. GLA는 이 실내가 초창기 국내 출시됐을 때 제가 잠깐 타봤는데, 그때 탔던 차와 비교해보면 실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브라운색 시트랑 우드 그레인이랑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눈으로 보기에 고급스럽고 실제 만져보면 그만큼은 아닌데, 어쨌거나 굉장히 화사합니다. 참고로 이 차가 좀 젊은 층을 겨냥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색깔은 좀 약간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GLA 실내는 지금 굉장히 화사하고, 특히 최근 벤츠가 실내에서 이 송풍구 디자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참 송풍구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아주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운전대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진짜 손에 잘 잡혀요. 특히 이 엄지손가락에 걸리는 이 부분이랑, 그리고 주로 그러니까 주로 그립을 하는 이 양쪽에
15분 부분에 이 펀칭된 부분이 정말 손에 잘 잡혀요.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항상 운전대 손에 잡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시트 역시 참 만족도가 높아요. 딱 시트에 앉으면은 그러니까 옆구리와 허벅지 좌우, 그러니까 바깥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성이 굉장히 훌륭하고, 특히 오랜 시간 운전을 해도 확실히 피로도가 덜합니다. 시트가 좋으니까. 시트의 쿠션은 좀 단단한 편이고, 그리고 이 차가 136마력밖에 안 되는 저출력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꼭 고성능 차처럼 일체형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를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 일체형 시트 헤드레스트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전혀 그러니까 야간에는 저기에 불도 들어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시트는 이 앞부분을 확대를 그러니까 늘릴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벤츠의 디자인이죠. 익숙한 이제 벤츠 몇 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벤츠 시트 조절 스위치가 이 도어 트림에 있고요. 유리는 상하향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이 도어 포켓 안쪽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천이 깔려 있어요. 이게 반면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페달은 그렇게 썩 고급스럽지 않죠. 오르간 타입 페달도 아니고요. GLA가 사용하는 이 모니터는 기존에 비해서 좀 화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짱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우디나 벤츠처럼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거치 형식으로 이렇게 넣는 이 디자인 이렇게 썩 저는 이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좀 소리가 나요. 이렇게 지금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저는 이게 아마 잡소리의 원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 내비도 예전에 비하면 참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벤츠 내비 쓰면서 좋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기가 뭐 아주 이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제가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행신고등학교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C를 누르면 하나를 더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행신고등학교가 안 나오네요. 바로 얼마 전에 그 BMW 320D 그 시승을 하면서 내비가 되게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 행신고등학교.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근데 이거를 터치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주요 메뉴는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그리고 이 메뉴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이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 전방 휠의 각도를 보여주죠. 지금 제가 최대한 왼쪽으로 끝까지 돌렸는데 34도군요. 인디비주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개별적인 설정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내 온도나 스톱 스타트 사용 여부, 스티어링 휠, 주행 모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티어링이면 스포트냐 컴포트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과 이제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눈금이 이렇게 자잘하게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눈에 좀 잘 들어와요.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밝기 조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 실내는 요즘에 이 송풍구가 특징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꼭 보기에는 이 바깥 부분에 이 원을 돌려서 그러니까 잠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요거를 누르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나옵니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센터팩 시야는 이게 그러니까 최근 차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옛날 벤츠 디자인이에요.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약간 좀 구식의 냄새가 나죠. 이것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DSR이라고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6km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막 내려갈 때 6km로 속도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오프로드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뭐 빈판길에서는 좀 유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조장치도 역시 벤츠 전형적인 벤츠 디자인이긴 한데 좀 이렇게 공조장치가 좀 낮아요. 만약에 이제 운전 중에 공조장치를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좀 시야가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 12V와 이게 아마 제떨이겠죠. 그리고 이 칼럼식 기어 레버를 쓰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에 꽤나 유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이 안에 USB가 2개가 마련이 됩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역시 전형적인 벤츠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도 꽤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운데 액정의 창은 이제 트리 컴퓨터 메뉴이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 속도계가 거의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점점 이 기존의 이 눈금 계기판의 시인성은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시인성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운전하면서 이 속도계의 시인성 잘 안 보게 돼요. 시인성이 좀 떨어져서. 뭐 벤츠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요즘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트리 컴퓨터 메뉴이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ESP, 충돌방지 어시스트, 주의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을 설정을 끄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저 액정 위에 표시되는 그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어 레버는 칼럼식입니다. 칼럼식이고, 그래서 여기가 칼럼식 기어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 와이퍼 스위치가 와이퍼 스위치 레버가 여기 있죠. 이게 지금 와이퍼고요. 그러니까 이 우측에 있는 레버로 와이퍼, 그리고 방향 지시등, 그리고 하이빔 다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2열 공간은 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특히 가운데 부분이 여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성인이 뭐 저기 3명 타서 가운데 앉은 사람은 불편할 거예요, 아마. 2열 무릎 공간을 보시면 지금 이 핸드폰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하나 하고 하나 반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아주 부족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뒤에 이쪽에는 여기가 여기 작은 수납 공간이랑 12V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밤에 야간에는 여기에도 그러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이 암레스트가 굉장히 탄탄하네요. 그리고 이 컵홀더는 여기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루프는 이렇게 듀얼 타입이고요. 머리 위 공간은 레그룸은 좀 좁지만 머리 위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GLA의 이 파노라마 이 루프 이 블라인드는 굉장히 얇거든요. 천이 굉장히 얇은데 그렇다고 뭐 햇빛 차단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손에 만졌을 때 굉장히 감촉이 좋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421리터입니다. 이 전동식이고요. 개폐 전동식이고, 그리고 여기 이 스키스로 여기가 버튼이 밖에서 트렁크에서 열 수 있게 해놨군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바닥에도 꽤 넓은 이 수납 공간이 있죠.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수납 공간이 1235리터로 늘어납니다. GLA 200D 포매틱에는 136마력의 힘을 내는 2.2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정확히는 2.2리터가 아니라 한 2.15리터 되겠죠. 그러니까 배기량이 2.2리터인데 136마력이니까 최저 출력이죠. 거의 최저 출력. 물론 이 벤츠의 2.25리터 디젤 엔진은 200마력 넘는 사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조절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세분화해서. 이 공회전 소음은 뭐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그러니까 디젤 엔진인 것을 감안을 하면 뭐 괜찮은 소음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어저께 제 친구 그 맥스크루즈 타는 친구가 잠깐 이 차에 탔었는데 자기 차와 뭐 거의 공회전 소음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동 억제 능력, 진동은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대로 아주 약간 가늘게 전달이 되는 정도이고, 따로 뭐 시트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진동은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GLA 200D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 차가 지금 1.6 거의 1.6톤이거든요. 차체 중량이. 그러니까 차체 중량 1.6톤에 136마력이면 좀 동력 성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좀 부족합니다. 넉넉하진 않죠, 사실. 이 제원상 제로 100은 9.5초이고 최고 속도는 205km인데, 그러니까 제원상으로만 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힘이 언제 이제 부족하냐면은 고속에서 올라갈 때 좀 부족해요. 고속에서 올라갈 때. 벤츠는 자고로 고속발인데, 평균적으로 볼 때 벤츠 운전 시승을 하면은 이 출력에 비해서 고속까지 잘 뻗는다라고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 차도 그러니까 136마력인 걸 생각을 하면은 뭐 괜찮게 잘 나가는 편이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벤츠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고, 대신에 이 중저속 토크는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중저속 영역에서 힘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디젤의 특성상 같은 제로백이 뭐 9.5초 10초라고 해도 좀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GLA 기본적으로 이 GLA는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체가 좀 이렇게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시트도 좀 시트의 쿠션도 좀 단단하고 서스펜션도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댐퍼의 좀 상하 스트로크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주행 감각 자체가 경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뭐 E와, 그러니까 에코와 컴포트, 스포트 3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E와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각 모드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엔진이나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회전수도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E와 컴포트에서는 그러니까 급가속을 하면은 급가속 기준으로 회전수, 그러니까 자동 변속되는 시점이 한 4000rpm 조금 넘으면은 자동으로 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한 4500rpm 그때가 돼서야 변속이 되니까 변속되는 시점 자체가 한 400rp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E와 컴포트는 이제 엔진의 반응도 좀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저속에서는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시내 주행 같은 데서는 항상 스포트로 다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C와 E 모드는 이 반응이 좀 되게 더뎌요. 그리고 초기 반응도 더디지만 가속페달 끝까지 쭉 밟았을 때 RPM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 시간도 좀 더디고,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그냥 항상 스포트 모드로 다니는 게 가장 편하더군요. 만약에 E 모드로 바꾸고서 가속페달 끝까지 밟으면은 거의 한 반박자 정도 있다가 이 차가 나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많이 더디죠. 하체는 단단한 편인데 기본적으로 댐퍼 스트로크가 좀 짧아요. 근데 승차감도 괜찮지만 이 차가 참 코너를 잘 돕니다. 지금 비가 와서 좀 노면이 젖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로만 보면은 지금 약간 젖었을 때가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뒤가 좀 약간씩 흐르거든요, 젖어서. 이 차는 코너 돌 때 좀 약하게 언더스티어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조향하는 것도 좀 더 밖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핸들 이렇게 운전대를 좀 더 꺾어주면은, 제대로 그러니까 차선에 맞춰서 꺾어주면은 잘 돌아갑니다. 지금 비가 와서 밀리려고 했는데, 이 차는 근데 전자장비가 개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잘하네요. 뭐 특별히 굉장히 많이 좀 개입을 한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좌우 제어, 그러니까 각휠 브레이크 제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됩니다. 예, 지금 노면이 젖어서 코너를 빨리 못 달리는 게 아쉽네요. 어제 마른 노면일 때는 굉장히 재밌게 탔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차가 공회전 소음이 보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행 중 소음은 좀 약간 좀 소음이 좀 큰 편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9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음은 없는데 이 타이어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면이 이렇게 시끄러운 노면은 아닌데 지금 타이어 소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와서도 그렇지만 마른 노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속할 때의 이 엔진 소리는 제가 그러니까 참고로 이 엔진은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잖아요. 특히 170마력 엔진 사양을 가장 많이 탔었는데, 그거와 비교를 하면은 이 가속할 때 엔진 이 소리는 좀 뭔가 좀 탁한 편입니다. 그렇게 아주 매끄러운 그런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 차는 GLA 200D는 이 출력이 낮아서 좀 스포츠 드라이빙에는 좀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회전 성능 자체는 좀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이 정도니까 45 AMG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요. 지금 거의 가속페달 거의 끝까지 밟고서 돌아가는데, 사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밟고 돌아도 이렇게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참 이렇게 출력 제어나 조절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코너 도는 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단보다는 좀 무게중심이 높은 SUV에 해당이 되지만 회전하는 성능이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저속에서의 토크 가속력은 괜찮거든요. 특히 S모드에서는 초기 반응이 또 빨라서 딱 특별히 동력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6단 정도부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가속력이 둔화가 되는데, 제원상 최고 속도까지 나오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벤츠답게 이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정말 탁월해요. 상대적으로 이게 키가 좀 높잖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고속에서의 안정감, 직진성, 그리고 이 운전대나 차체로 전해지는, 몸으로 전해지는 이 안정성 모두 다 되게 탁월해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차 깔리는, 고속 주행하면서 차 깔리는 기분을 느껴봤습니다. 특히 저는 벤츠 타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고속에서의 승차감이거든요. 이 벤츠가 고속에서 승차감이 정말 가장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승차감이고, 특히 이 차는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상하 스토크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친 길,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다닐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우당탕탕하고 좀 이렇게 통통 튀는 맛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속에서의 승차감이 정말 좋으니까 참 이 차를 참 잘 만들었다고 해야겠죠. 특히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도, 고속 주행할 때도 이 정도로 이렇게 차가 깔리고 안정감을 주는 차는 정말 좀 드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GLA는 동급의 차 중에서 가장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너를 좀 몇 번 돌아보니까 이 타이어가 좀 이 차와 좀 맞지 않지 않나 좀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차는 진짜 이렇게 전자장비가 개입하고 빠지는 게 정말 세련된 것 같아요. 보통 좀 옛날, 그러니까 뭐 좀 낮은 버전의 뭐 ESC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개입을 할 때 막 되게 진동도 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 차는 좀 되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주.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기보다는 연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한 25 리터당 25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다른 2리터 디젤 엔진의 SUV와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110km로 정속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비는 보통 이 정도 급, 뭐 2리터 급의 다른 SUV 디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도 정말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포르쉐를 제외하면 벤츠의 브레이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제원상 최고속도 부분에서 급제동하고 다시 제가속도 급제동을 해도 페이드가 거의 없고, 그 초기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특별히 이렇게 진짜 흠잡을 게 없어요. 아주 브레이크가 강력합니다. 근데 벤츠 차 타면서 시승하면서 좀 다른 거는, 급제동할 때 좌우 밸런스는 좀 약간 틀어지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 시승하면서 좌우 밸런스가 틀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 차는 고속에서 급제동하면은 좌우 밸런스 좀 약간 틀어져요. 물론 이렇게 충분히 제어하고 크게 뭐 흠이라고 할 건 없지만 좌우 밸런스 좀 약간 틀어집니다. GLA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고급 브랜드가 만든 소형 SUV라는 점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 SUV 그 자체가 좀 매력적인 차종인데,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블렘이 붙고 실내도 고급스럽고 회전 성능도 좋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되게 매력적인 점이 많아요. 이 자체로 패키징만 봐도 되게 매력적인 차종이죠. 특히 주행 성능에서는 이 회전 성능이 참 좋은데, 엔진의 출력이 조금만 더 세면은 더 재밌게 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하체의 세팅만 놓고 봐도 충분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의 출력은 좀 부족한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점만 있는 건 물론 아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에서 발생하는 잡소리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한 7,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잡소리가 생겨요. 이 잡소리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이 소리가 아니고, 이 모니터가 삐걱삐걱한 소리가 아니고, 이와 비슷한 소리가 도어 트림이나 이런 센터 패시아 이런 데서 좀 간헐적으로 생겨요. 아시겠지만 잡소리는 볼륨이 작아도 귀에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잡소리 생기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짜증이 나는데 GLA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도어 트림이나 이런 이 우드와 이런 데서 뭐라 그럴까 부딪히는 소리, 그 패널들이 그 부딪히는 소리, 좀 그런 소리가 간헐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GLA는 차가 작고 이 감각 자체도 되게 스포티하거든요. 운전하는 감각 자체. 그러니까 일단 포지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포지션이 가장 낮은 편이고, 거기다가 이 고속 주행 안정성이나 승차감은 동급에서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매력적인 차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 차의 지금 가격은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비싸다고 할 수 있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좀 편의 장비도 좀 없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통풍 시트 같은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브랜드 밸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납득 또는 타협은 개인의 이제 판단의 몫이겠죠. 참고로 저는 GLA 사면은 포매틱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로써 GLA 200D 포매틱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